곱게 핀 벚꽃 아래 한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다. 20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두 사람이었다. 우리 꼭 같이 가자. 서울로 둘이서. 남자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여자는 살짝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며칠 뒤, 여자는 어두운 골목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다. 은주야? 뭐야 이게?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외쳤다. 배신했구나. 돈 많은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여자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세상은 완전히 갈라졌다. 남자는 절망했다.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고 싸구려 여인숙에 처박혀 지냈다. 모든 꿈이 무너졌고 세상은 오직 배신과 증오로만 가득했다. 은주, 널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 피를 토하듯 뱉은 맹세였다. 한편 여자는 그 남자와 억지로 결혼하게 된 것이었다.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팔아야 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그녀는 서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손에 쥔 조그만 약봉지를 쥐었다. 죽고 싶다. 그 순간에도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모든 건 이미 늦어버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신자와 피해자로 남았다. 시간은 흘러 상처는 골맞고 아무도 치유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라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을 같은 곳으로 끌어들였다. 은주는 결혼 후 지옥을 살았다. 돈 많은 줄 알았던 남자는 정작 집안의 폭력과 속박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다.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내년은 그냥 빚 갚으려고 들어온 거야. 술에 취한 남편은 매일같이 소리를 질렀다. 결혼 반지마저 손목에 족쇄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그녀는 베개를 물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해. 엄마 빚만 다 갚으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지만 끝은 없었다. 한 번 시작된 지옥은 끝없이 이어질 뿐이었다. 한편 재현은 배신감에 찌들어 세상과 등을 돌렸다. 사랑, 믿음, 다 개소리야. 재현은 공장에 취직했다. 쇠붙이 냄새 가득한 공장 바닥에서 기름에 찌든 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젊은 시절의 빛나던 꿈은 녹슨 철판 조각처럼 뭉개졌다. 밤이면 술에 취해 길바닥을 헤맸다. 다 필요 없어. 세상은 더러운 것뿐이야. 그는 그렇게 서서히 사람 구실을 잃어갔다. 세월은 두 사람을 가차없이 갉아먹었다. 은주는 끝내 남편의 빚까지 떠안은 채 이혼당했다. 짐 싸. 너 이제 필요 없어. 단 한 통의 위자료 없이 거리로 내쫓겼다. 재현은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 노가다판에서 무거운 철근이 그의 몸을 짓눌렀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단 한마디. 그 말로 모든 게 끝났다. 그 후로 재현은 쪼그려 앉아 하루를 때우는 노숙자가 되었고 은주는 병든 몸을 이끌고 남의 집 가정부 일을 전전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지옥 속에서 둘은 동시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요양병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둘은 다시 만나게 된다. 40년 만에.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반가운 재회 따위는 허락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은 냄새가 났다. 오래된 약품 냄새, 몸을 제대로 씻지 못한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퍼진 죽음의 냄새. 회색빛 벽지, 들쑥날쑥한 수액대, 천천히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사람들은 죽지 못해 숨을 쉬고 있었다. 재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허리는 반쯤 굽었고 손가락은 떨렸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는 신세. 이렇게 끝나는 거냐? 텅 빈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반대편 병실. 은주는 링거를 꽂은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짝 마른 손가락, 누렇게 변한 손톱, 그리고 휑한 눈빛. 젊은 시절 그토록 예뻤던 얼굴은 세월의 폭력에 완전히 짓밟혀 있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수액 바퀴가 끌리는 소리만이 삐걱삐걱 울렸다. 은주는 몸을 떨며 복도를 걷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재현을 스쳐 지나갔다. 둘은 스쳐가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 변해버렸기 때문에, 너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재현은 스치는 은주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시간은, 얼굴도 목소리도 다 앗아갔다. 며칠 후, 은주가 복도를 걷다 휠체어에 실려있는 재현과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은주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저 눈빛, 잊을 수 없는 눈빛. 그 뜨거웠던 시절, 자신을 향해 웃던 그 사람.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돌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병원은 늘 같았다. 환자들은 죽음을 기다렸고 하얀 벽시계는 소리 없이 시간을 깎아갔다. 어느 날 은주가 간병인에게 물었다. 저기 휠체어 타신 분, 이름이 뭐예요? 간병인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박재현 씨요. 여기 오신 지 꽤 됐어요. 혼자예요. 그 순간 은주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재현.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한밤중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은 피폐했지만 가슴은 더 아팠다. 재현아, 그게 정말 너야? 은주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은주는 떨리는 걸음을 옮겨 조심스럽게 재현이 있는 병실로 향했다. 휠체어에 구부정히 앉아 멀리 창밖을 바라보는 남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그리고 그 안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얼굴. 은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그때 재현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 그 쓸쓸하고 지친 눈빛. 은주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재현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짧고 건조한 목소리. 은주의 심장은 무너졌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재현은 고개를 갸웃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아슬아한 기억 조각이 깨어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다. 모든 것을 부수고 모든 사랑을 삭게 만들었다. 은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 한복판이 쪼개질 듯 아팠다. 재현아, 정말 너 맞구나. 하지만 그는 은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차갑게 낯선 사람 보듯 대했다. 그 당연한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이 아프게 파고들었다. 은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젊은 시절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평생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불러본 지금 그는 아무 기억도 없는 낯선 노인이 되어 있었다. 반대편 병실, 재현도 혼란스러웠다. 방금 본 여자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긁었다. 가슴 저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왔다. 대체 어디서 봤던 거지? 그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머리를 싸쥐었다. 기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서로의 존재를 알아챈 이후로 은주와 재현은 어색하게 병원 복도에서 몇 번 더 마주쳤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채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야만 했다. 그날 밤 은주는 가느다란 링거를 꽂은 팔을 바라보다 문득 눈을 감았다. 만약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상상 속에서 여전히 젊은 모습의 재현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는 두 사람. 하지만 꿈은 너무 짧았다. 곧 깨지고 현실은 냉혹한 병실 벽이었다. 한편 재현은 침대에 누워 깨어지지 않는 기억의 조각을 붙잡으려 애썼다. 희미한 벚꽃나무 아래 수줍게 웃던 소녀. 그 소녀의 눈동자. 그리고 어쩐지 방금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그 여자의 눈동자와 닮아 있었다.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야, 괜히 착각하면 어떡하지?
서로를 찾아가려다 서로를 두려워했다. 그들의 인연은 한 번 꼬이고 망가진 후 또다시 망설임과 오해로 엉켜버리고 있었다. 40년 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차마 꺼내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다. 요양병원 3층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기 박재현 씨 상태가 더 나빠졌대. 치매 초기 증상이래. 기억이 더 흐려질 거래. 그 말은 벽을 넘고 복도를 넘어 은주의 귓가에까지 닿았다. 은주는 침대 머리맡을 꽉 움켜쥐었다. 안 돼. 재현아. 기억해줘야 해. 단 한 번만이라도. 하지만 그녀는 감히 병실 문을 열지 못했다. 사랑했지만, 미워했지만, 다시 사랑하려 했지만, 다시 미워할까 두려웠던 두 사람. 그들은 지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끝없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은 병원에서도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창밖 나뭇가지들이 휘청였고 회색빛 하늘은 마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무거웠다. 은주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더 늦기 전에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재현아,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난 가슴속에 삼켜온 말들이 울컥울컥 끌어올랐다. 그녀는 링거대를 밀며 용기를 내어 재현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구부정한 몸을 한 재현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은주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형장의 이슬로 걸어가는 심정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손바닥만 한 의자에 앉아 재현을 바라봤다. 박재현 씨 기억나요? 20살 때 벚꽃나무 아래서 했던 약속. 재현은 고개를 돌렸다. 그 눈은 아직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했다. 누구세요? 차가운 대답. 은주의 심장이 쿵 하고 꺼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목각 인형 하나를 꺼냈다. 젊은 시절 재현이 손수 깎아주었던 목각 인형. 영원히 너만을 사랑하겠다며 수줍게 건넸던 그 인형. 재현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몸을 움찔했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이건 어디서? 은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이 줬어요. 나한테. 그날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에 재현은 머리를 부여잡았다. 아득한 기억 속에서 벚꽃잎이 흩날리고 수줍게 웃던 소녀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오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은주. 입술 사이로 미약하게 새어나온 이름.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다. 그래, 나야. 은주야.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얼굴을 만지려다 허공을 헤맸다. 왜 이제야? 넌 나를 버렸잖아. 아니야, 사실 나에게 사정이 있었어.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재현. 은주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내가 나를 싫어할까봐. 내가 날 욕할까봐. 나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나도 지옥이었다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던 감정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쏟아내듯 울었다. 병실 안은 숨막힐 듯 답답했지만 그 누구도 눈물 흘리기를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나도 너를 잊은 적 없어. 40년 만에 터진 피처럼 붉은 진실. 재현은 휠체어에 앉은 채 부들부들 떨며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40년의 기다림이 녹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줄기. 그 속에 묻힌 두 사람의 흐느낌. 그들은 뒤늦게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 울었다. 그러나 행복한 재회 따윈 그들의 운명에 허락되지 않았다. 은주는 재현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다. 기진맥진한 얼굴, 창백한 입술, 마치 조금만 흔들어도 꺼질 듯 위태로웠다. 재현은 은주의 손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주야, 너 어디가 아픈 거야? 은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재현은 알았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늘어지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은주는 결국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급성 신부전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통보했다. 재현은 휠체어를 타고 은주의 병실 앞까지 쫓아갔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은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왜 이렇게 늦게 만난 거야?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적막했다. 재현은 휠체어를 밀고 은주의 병실 앞에 앉아 밤새도록 기다렸다. 머릿속은 온통 40년 전 벚꽃나무 아래 그날로 가득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절대 널 버리지 않을게. 재현은 그때 그렇게 약속했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은주를 미워하고 그녀를 믿지 못했다. 은주야, 좀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온몸으로 오열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박재현 씨도 상태 안 좋대.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재현은 그 소리를 듣고도 그저 웃었다. 그래, 같이 가는 거야. 며칠 후 은주의 병실에 재현이 들어섰다. 그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은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에는 아직도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다. 은주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재현아, 너. 그러나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현은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는 뜨지 않았다. 병실은 고요했다. 심장 모니터의 B-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재현은 휠체어를 타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은주야, 안 돼. 제발. 그의 울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고 초라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재현의 어깨를 붙들었다. 박재현 씨 괜찮으세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멍하니 은주의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병원에서는 2개의 침대가 비워졌다. 박재현도 은주를 따라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요양병원 한켠 창밖엔 여전히 싸늘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 하늘 아래 2개의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조용히 밀려나갔다. 은주 그리고 재현 서로를 너무 늦게 알아본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병원 직원들은 그저 무심하게 서류를 정리했다. 가족 없으세요? 네, 2분 다 보호자 등록이 없네요. 허탈한 대화 속에서 은주와 재현은 이름표 하나만 덩그러니 남긴 채 차가운 안치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서류도 물건도 아니었다. 단 하나 서로의 마음. 며칠 전 은주가 병원 직원에게 부탁했던 쪽지가 발견되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메모. 재현아, 다시 만나면 꼭 이 말을 하려고 했어. 미안하고 고맙고 무엇보다 널 사랑해. 짧지만 모든 걸 담은 마지막 편지. 그 쪽지는 아무도 모르게 재현의 손 위에 놓였다. 그의 굳어버린 손가락이 마지막까지 그 종이를 움켜쥔 채였다는 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벚꽃이 피던 봄날 그 벤치 앞에는 조용히 벚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그들은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누지 못했지만 단 한순간도 서로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사랑, 죽음으로써 완성된 마지막 약속.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몰랐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했던 하늘, 그들이 함께 맞았던 비, 그들이 함께 보냈던 마지막 침묵은 분명히 어디선가 조용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늦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덧 모든 고통이 사라진 곳, 세상과는 다른 따스한 바람이 부는 푸른 들판. 은주는 조심스레 눈을 떴다. 몸이 가볍다. 숨이 편하다. 아무런 통증도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어린 시절처럼 맨발로 들판을 걸었다. 손끝에 스치는 바람, 눈을 간지리는 햇살. 마치 시간이 다시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다. 검은 머리에 환한 미소,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눈빛. 은주는 그대로 굳어섰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은주야. 익숙한 목소리. 은주야, 나야. 그 목소리에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재현아? 재현은 젊고 건강했던 그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주름 하나 없는, 병들지 않은, 가장 빛났던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 그는 천천히 다가와 은주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꿈처럼 선명한 손길. 미안해. 늦었지? 재현이 미소 지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꺽꺽 울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를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려고 버텼어. 재현은 은주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 품 안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녹여내는 따뜻함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주변에는 하얗고 부드러운 빛만 가득했다. 아무런 미움도 후회도 눈물도 없는 세계. 은주는 재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이제는 놓지 말자. 재현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게. 그들은 손을 꼭 잡고 푸른 들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멀리 벚꽃나무가 보였다. 40년 전 두 사람이 약속을 나눴던 그 벚꽃나무처럼.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 주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은주는 웃었다. 재현도 웃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변치 않을 듯한 그리운 미소로. 그리고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치 이제야 진짜 영원한 약속을 이루는 듯이. 그들은 드디어 세상 어떤 이별도, 어떤 오해도, 어떤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였다. 끝내 다시 만난 두 사람처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하시고 가슴 깊이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